(2025년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보입니다. 이정훈입니다. 앞선 방송에서 일단 정리를 했듯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근데 쭉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우리가 과거 미국과 한미 FTA를 맺은 적이 있죠. 그에 따라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무관세로 가지만 미국은 15% 한국 상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먹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15% 관세를 먹인다 라고 한국과 합의했지만 한국은 그 합의와는 별도로 한미 FTA 협정이 있기 때문에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0% 관세를 먹인다. 그러니까 미국이 확실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번 관세 협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게 사실일 겁니다. 미국과 일본은 FTA를 맺은 적이 없죠. 그런 상태에서 서로 15%를 먹기로 했으니까는 일본은 뭐 그럭저럭 한 거고 EU도 그럭저럭 했는데 우리는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인데 미국은 대한민국 제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때린다. 이쪽으로 지금 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선진국과 거의 동일하게 15%의 관세를 부과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주장은 모순이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미국 보수 정권이 이러한 합의를 했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민노총이라든지 한노총 또는 좌파 단체들은 전부 다 연대해서 대한민국을 팔아먹었다고 격렬하게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좌파 정권에서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원래가 을사년인데 을사년에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의 보호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합병이 됐는데 그리고 120년 후에 맞는 원래 을사년에 어떤 일이 있을까 참 불안했는데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더니만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뭐 한편으로 생각이 여러 가지 들어요. 보수 정권이 이런 타결을 했으면 또 나라가 시끄러울 텐데 좌파 정권이 해놓으니까 그냥 넘어가는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로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뺏겼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모스탄 전 미국 대사가 와서 이재명은 소년원 경험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쫓아내거나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모스탄을 보냈을 때 한국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켜보면서 이재명 정권을 또 본 거겠죠. 근데 그런 이재명 정권이 오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내란 특검을 통해서 하니까 하면서 사실 모스탄 전 대사를 체포하거나 추방했으면 그걸 핑계로 더 과도하게 한국을 다뤘을 텐데 거기서는 안 하고 오산기지를 하니까 하면서 한국을 심하게 몰아친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미국 제품에 관세를 안 먹이는데 미국은 15%를 먹인다. 이거는 이제 일본이나 EU하고 맺은 거랑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 누구와 비슷하냐 하면은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제품에 대해서 17%의 관세를 먹이기로 했는데 이스라엘은 과거 미국하고 관세 자유협정을 맺은 게 있어서 0%를 먹이고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게 올해 4월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이스라엘은 굴욕적인 관세 협상을 한 걸로 보였는데 결국은 안보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받아내서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은 지금 북한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성과를 거둬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요. 이재명 정권은 좌파하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항상 의리였고 북한에 대해서는 또 더 큰 의리였기 때문에 저렇게 미국에 잘해주고도 북한을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런 성과는 거두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네타냐후하고 이재명을 비교해 왔던 겁니다. 찹찹해요. 뭐 선진국하고 비슷한 결과를 받았으니까 만족한다라는 게 이재명 정권. 그리고 이제 과도한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이 건너가서 조금씩 재벌들이 다 미국을 건너가겠죠. 이제 한국에서 기업 해봐야 뭐 이재명 정권이 자꾸 쪼아대는데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건너가겠죠. 이제 건너가기 시작하게 되면 대기업에 있는 노조들이 보내지 말라고 시위를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노사쟁이나 일어나겠죠. 일감 뺏긴다고. 한국 사람들은 일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재벌이 탁월해서 미국 기업도 키우고 우리 기업도 키우고 하면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노조가 설치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한 결과가 아마 이런 결과를 서서히 나을 걸로 보입니다. 당장은 그냥 넘어가겠죠. 넘어가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결과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미국의 LNG를 1,500억 달러 사주기로 했죠. EU도 7,500달러 사주기로 했고, 미국은 지금 알래스카 LNG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시장을 소비처를 확보해 놓고 공사에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지금 LNG를 유럽에 공급하면서 그걸 갖고 협박을 했었는데 독일이 그걸 특히 많이 샀었죠. 노르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으로 했는데 그게 폭파됐었는데 그걸 러시아가 공급하는 걸 다 차단해버리고 미국산 LNG를 사게끔 하겠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사게끔 하겠다. 걱정이 되네요. 그걸 LNG를 사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가장 핵심 자산 중에 하나는 원자력 기술까지도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자기가 집권한 지 2달 만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봤지만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라는 걸 깨달았을 거고, 이것 때문에 또 은밀한 반미로 가겠죠. 또 좌파 단체들은 이번에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 정권을 흔들어야 되는데 침묵할 겁니다. 민노총이라든지 모든 좌파 단체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네 공간을 만들 것이고, 만약에 보수 정권이 했다 그러면 들고 일어나서 시비를 걸어댈 겁니다. 기업들은 미국에 약속한 대로 투자를 하면서 서서히 공장을 옮기고, 뭐 한국에서는 자리가 없어지든 말든 그건 뭐 개의치 않을, 이제 기업 보국이라는 단어는 사라져가는 세상이 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가장 매판적인 정권이 이재명입니다. 근데 이재명도 그렇게 하겠죠. 전 세계 일본도 EU도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뾰족한 수가 있었느냐. 그런데 왜 보수가 그런 거 하게 되면 그렇게 헐뜯었는지 그걸 따져야 되죠. 이게 한국의 비극입니다. 이 좌파하고 우파하고 뭐가 맞아야 되는데 동덕콩 박자가 안 맞다 보니까 보수는 필요 이상으로 공격을 당했고 좌파는 많은 실수를 해도 용서가 되면서 힘이 빠져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미국이 많은 걸 퍼준다 그러면은 한미 안보에서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제서야 안규백 장관이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하고 처음 통화를 했다 그랬죠. 한미 군사협력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12.3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붙이면서 한미 관계도 이상해져 버렸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는 만큼 그 이스라엘처럼, 이란을 치는 이스라엘처럼 북한의 핵시설을 제거하는 작전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의지와 용기가 없는 게 이재명 정권이잖아요. 이종석이라는 사람, 정동영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국정원장이나 통일부 장관에 임명했으니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한국은 뭐냐? 돈 내놓는 하마가 되는 거죠. 돈 빨리는 하마가 되는 거죠. 일본이란 나라는 2차 대전을 일으켰다가 패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한테 휘둘리는 거는 꼼짝 못하게 휘둘리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한테도 할 말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공전선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재명 정권이 허물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8월 15일 날 국민 임명식을 하겠대요. 그걸 축하해 줘야 되나요? 아니면 가서 뭘 욕설을 해야 되나요?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가기 위해서는 이 좌파 우파 관계를 잘 보시면서, 우파도 어쩔 수 없는 게 있고 좌파도 어쩔 수 없는 게 있는데 좌파들이 말은 그렇듯하게 하면서 결국 나라를 더 망쳐갑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빨리 물러서는 게 낫다고 봐요. 그리고 그 숱한 좌파 단체들, 그 자들은 대한민국 허물고 뭐 북한하고 어떻게 하자는 그런 입장에 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속가내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 그 관세 협상을 하는 걸 보면서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만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타냐후를 보면서 이재명을 저는 규탄합니다. 감사합니다.